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타원 방정식에 대해서, 타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평면상에서 어떤 두 정점까지 이루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자, 다시 두 정점까지 이루는 거리 합이 일정해요. 일정한 점의 자취 방정식을 갖다가 타원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원기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타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런 원기둥이, 직원기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한 점을 잡아요. 이쪽으로 잘라요.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얘를 갖다가 잘랐다고 하자. 그럼 비스듬하게 자르게 되면 이런 식의 모습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모습이 뭐를 띠게 되냐면 타원의 모습을 띠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B라고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똑같이, 여기도 A가 됐으니까 여기도 A가 되게끔 잡았다고 치자. 그치? 이렇게 같은 길이가 되게끔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앞에 이제 높이 부분에 나오는 요 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타원이 어떤 두 점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보죠. 얘를 가르는 이런 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분명히 얘에 대해서 9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렇게. 다시. 9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구죠. 반구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 다음에 반구가 똑같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반구가 지나갔을 때요. 분명히 요 밑에 부분만 먼저 해보면, 요 반구 밖에서, 구 밖에 있는 한 점에서 9에 그은 접선이죠. 그럼 똑같아요, 스토리는.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지? 똑같이 얘가 어디로 넘어가더라도, 입체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어차피 2D로 환산하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은 얘랑 길이가 어때져요? 같아질 거예요. 따라서 여기 길이를 얼마라고 볼 수 있다? C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타원 위의 한 점에서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선을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요 앞에다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접선을 그었을 경우에 이 길이도 어때지겠어요? 같아지겠지. 이 길이 내가 C라고 주면 이 길이도 누가 되는? C가 되는 모습이 될 테고요. 그죠? 자, 저기를 B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봤을 때 얘랑 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는 서로 어떻겠니? 같겠지. 그러면 얘도 누가 되는 거야?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여기에 반구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다시 어때지겠어요? 같아지겠지. 그럼 요 길이는 누가 되고 A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맞니? 그래서 이 길이는 A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점에서요. 요 점에서 여기 위에 있는 반구에다가 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럼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죠? 그리고 저쪽에다가도 또 긋게 돼요. 어느 쪽에다가, 여기 접점에다가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역시나 어떻겠어요? 같아지겠지. 그럼 여길 D라고 주면 여기도 누가 되는? D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도형의 두 정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다시 봤을 때, 여기가 B라면 여기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 B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어때져는 일정한
다 똑같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리의 합이 지금 계속 다 똑같죠. 왜? a 플러스 b의 값이랑 그럼 여기를 표현할 때 이 선을 표현할 때 얘를 a 플러스 b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를 갖다 c 플러스 d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다 괜찮잖아. 그지? 다시 여기가 여기서 표현해 줄 때 c 플러스 d라고 해줘도 괜찮고 다 괜찮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랑 또 어때? 같죠. 높이로서 같잖아. 그지? 그렇게 되니까 거리 합이 계속 어떻다? 똑같은 점에 자취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얘기고, 실제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을 평면으로 놓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이렇게 이런 식의 축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타원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그 두 정점이라는 것을 각각 뭐라고 잡을 거냐면 초점이라고 잡을 거예요. 얘도 초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타원 위의 한 점, 즉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합이 어떻다? 같은 점의 자취이다. 오케이. 다시 그럼 너를 갖다 내가 P라고 잡아주면 너는 마이너스 P가 되겠고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P, 0이 되겠죠. 너도 P, 몇이 되는 0이 되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너라는 점을 내가 P라고 잡게 되면 얘가 X, 누가 된다? Y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의식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여기 점을 내가 A라고 주고 이 점을 내가 B라고 한번 줬을 때, 그때 분명히 위의 내용에 의하면 PF의 길이와 그리고 PF'의 길이의 합은 얼마가 된다? 2A가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오케이. 당연한 거죠.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그은 접선들이잖아요. 그죠? 맞아. 접선들의 합이잖아. 그지? 그것은 뭐랑 똑같다? 2A. 그죠? 요 길이의 몇 배랑 똑같아진다? 2배랑 똑같아진다. 그치? 요 길이의 2배가 되는 거죠? 즉, 요 전체 길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은, 자, 여기서 이쪽에 긴 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장축이라고 불러요. 그죠? 장축이라고 부르고 요 길이를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되겠죠. 장축 길이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그죠? 자, 얘를 갖다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다가 쭉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a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라는 부분을 무슨 제곱? b제곱이라고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a제곱은 p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요 모습이 보여져요. 다시 p점이에요. 그죠? 자, 요런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치환했을 경우에 이런 결론이 난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p제곱과 어때진다? 같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b제곱 더하기 p제곱은 너의 제곱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b제곱 플러스 p제곱은 여기 제곱하고 똑같아. 근데 b제곱 플러스 p제곱이 a제곱이래. 그러니까는 너의 길이를 뭐라고 볼 수 있겠다? a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떤 걸 알 수 있다? 같은 걸 알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또 일련의 과정으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별반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됐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오는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a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 y제곱은 1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단 요런 그림은 언제 발생하는 그림이냐면 요런 그림은 a가 b보다 클 때 발생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장축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저 상황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b 값이 a보다 커지게 되면 타원의 모습이 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내용은 어떻냐면 똑같다라는 사실이 되겠고요. 다시
그 바뀐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장축이 좀 짧고 장축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장축이 가로축에 있는 게 아니라 세로축에 장축이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축이 여기에 위치하게끔 그리고 타원을 하나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여기 값이 누가 되고 B가 되고 여기 값은 A가 될 것이며 이때 초점 P가 있었을 때 여전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성립해요. 여기 길이가 P고 여기 길이가 누가 되고 A가 되고 여기 길이는 누가 되고 B가 되고 요 길이도 누가 된다? B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타원이 a제곱에 x제곱 분의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b제곱에 y제곱 얘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 것만은 아니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같이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b제곱에 x-m의 제곱 플러스 a제곱에 y-n의 제곱 얘는 a제곱, b제곱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 되겠고 얘를 전개했을 때 이 모습은 분명히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a제곱에 y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1차항과 상수항이 막 난무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1차항도 나오고 어떤 y에 대한 1차항도 나오고 어떤 상수항도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타원 방정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 두 가지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a제곱과 b제곱은 부호가 같고요. 어떠냐면 값이 달라요. 오케이? 부호는 같고 값이 달라요. 얘네 둘이.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된다? 타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호는 같고 값이 달라. 따라서 2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으면 타원이야. 근데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그 원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어떠면은 둘이 같으면 원이 되고 둘의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타원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원과 타원의 차이가 딱 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기본 문제 2-1번입니다. 여기서 f가 4,0, f'이 마이너스 4,0. 거리 합이 10으로서 일정한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해줄 생각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초점이 지금 얼마냐면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자 거리 합이 얼마라고? 10이라고. 그치?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10이야. 근데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은 뭐랑 똑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 오케이. 그래서 거리 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장축의 길이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준 것이고 따라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길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몇이 되니까 3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니까 결국은 5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얘는 1이 되는 이런 모습의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기본 문제 2-3번인데요. 자, 그래요. 계속 뭐냐면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포물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초점을 지나는 직선 선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정의를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도 P가 1,0인데 그지?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 타원 얘랑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초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어디를 정의를 활용한다 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고쳐주시게 되면 일단 타원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쳐주시면 양변을 12로 나눠주시면 자 다시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3분의가 되겠죠?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는데 얘는 어차피 루트 3으로 써질 테니까 그지? 얘는 루트 3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얘는 몇이 되고?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뭐로 그려내게 되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주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될 테고요. 이때 여기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이 여기에 있어요. P가 1,0 여기 나와 있는데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점을 내가 A다 이렇게 주고 이 점을 내가 B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에 C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이야. 뭐 얘네가 초점일지 아닐지는 몰라. 오케이? 얘네가 초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초점이라고 주어준 것은 아니어서. 근데 정식대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입니다. 그죠? 여기가 AC의 길이, 여기까지가 AB의 길이,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찾아달라. 그래서 요 삼각형의 뭐를 찾아달라?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자, 쓸 수 있는 사실 모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길이가 루트 3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네, 요런 일은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이어준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너랑 너의 길이 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어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의 길이 합이 서로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그죠? 다시 여기의 길이 합과 빨간색의 길이 합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게 뭐의 정의니까? 타원의 정의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장축의 길이와 초점까지의 길이 합은 어떠진다?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초점까지의 길이 합은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다시 초점? 왜 초점이지 저기가? 지금 여기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어떤 걸로 봐서? 같은 걸로 봐서 얘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초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축 길이와 어떤 니네 둘의 합은 어떠질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 8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요 길이 합도 몇이 된다? 4가 되어지니까 결국 ABC의 둘레 길이는 얼마입니다? 8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위의 x1, y1에서의 누구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은 그죠? x제곱 대신에 x1x 그죠? 그 다음에 y제곱 대신에 y1y 이렇게 잡아주시면 1 이렇게 되어진다. 오케이. 자,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y는 mx 프라마이나 루트 a제곱에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뭐 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x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고 x1, x 집어넣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x가 만약에 있다면 x 대신에는 2분의 1 x 플러스 x1을 대입하면 되고 y 1차항이 있는 식이라면 y 대신에 2분의 1에 y 플러스 y1 요걸 대입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타원 밖에서 타원 밖에서 한 점, 타원 밖의 한 점 P에서 그은 두 접선이 뭐한다? 수직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점 P의
자취는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오케이. 그죠? P의 자취는. 자, 결국은 그 P의 자취는 누가 된다라는 결론이냐면 1이 되어집니다. 라는 결론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타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축을 하나 그려볼게요. 축을 그리고 Y축을 그려놓고 Y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타원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놔봤어요. 여기 타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타원 밖에 한 점에서 이제 그어 볼 텐데 수직이 되게 그을 수 있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평행하게 긋는 방법이 제일 수직하게 그릴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그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때 여기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주고 여기의 좌표를 내가 B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이쪽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직한 점, 수직한 점, 수직한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이 그리는 자취가 뭐가 되냐라는 건데 결론이 그렇게 된다고. 이 수직한 것들을 모아놓게 되면 얘네를 지나는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얘네 이 점을 갖다 다 뭐라고 주게 되면 P라고 주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져.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지금 여기 원 위에 한 점에서 이 타원에다가 뭐를 긋게 되면 접선을 긋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두 직선은 수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항상 그러하겠죠. 됐니?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오케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90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P가 이렇게 위치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접선을 하나를 여기다가 그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접선을 하나를 이렇게 딱 때려놓게 되면 얘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직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 접선을 갖다가요. 하나의 접선을 갖다가 y는 mx. 자, 기울기가 m짜리라고 볼게요.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에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이 P점을 갖다가 이런 임의의 P점을 갖다가 P, Q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잡아놨을 때 P, Q를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그죠? 얘를 P, Q를 지나니까 얘한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P의 MP가 될 거예요. 그죠? 는 호라마이나 루트 A제곱에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 얘는 Q제곱 마이너스 2MP 플러스 M제곱의 P제곱은 A제곱의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진다. 이런 사실이 되겠고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여기 지금 M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M제곱에 무슨 제곱이 된다? 아, P제곱의 M제곱이죠. 그죠? P제곱의 M제곱, M제곱으로 묶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겠고 얘 넘어가게 되면은 이 M이 왜 계속 있지? 아, 상관없나? 그쵸? 이 PQM이네요. 여기가, 그치? 이 PQM, 그지? 니네들이 곱한 거의 2배니까, 그지? 그래서 얘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2PQM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B제곱에 Q제곱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자, 이때 얘의 근을 M1, M2라고 잡았을 때, 자, 이 M은, 즉, 요 M 값은 기울기 맞습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고, M 값은 애초에 기울기로 정의됐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당연히 접선이 몇 개 생기니까, 2개 생기니까 M1, M2 2개 나온 거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얘네들을 뭐 해보겠다? 곱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p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q제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누구랑 똑같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기울기의 곱이 얘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p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그죠? b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되어서 따라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된다? 중심이 0,0으로 잡혀 있고, 다시 PQ에 대한 식으로 얘를 봤을 때, 여보세요? 보시게 되면 P제곱 Q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얘의 자취를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P, Q의 자취의 방정식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심이 몇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A제곱 플러스 무슨 제곱인 B제곱인 뭐가 된다? 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결국은 원위의 어떤 점에서든 타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뭐가 되게 돼 있다? 수직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타원의 기초입니다. 타원 기초. 여기는 다시 여기 그래요.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혹시 이건가? 그것도 중요하죠. 이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도형의 성질이 있잖아요. 각각의 도형을. 우리가 도형을 여러 가지를 배우잖니? 그지? 지금 다음 시간에 쌍곡선까지 배우면 총 3개의 새로운 도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도형들을 다 배우고 났을 때요. 단원 자체가 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그 도형에 대한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도형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도형이 보통 다 공존하는 상황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즉 원과 타원이 뭐하게 되고 공존하거나 아니면 타원과 타원이 공존하거나 아니면 타원과 포물선이 공존하거나 타원과 쌍곡선이 공존하는 상황들이 많이 출제가 돼. 즉 그런 것들을 각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각각을 다 풀어내기 위해서 도형에 대한 성질을 가장 먼저 학습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쟤는 지금 이거는 반지름이 A짜리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누가 되니? A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에 한 점을 내가 잡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지금 누가 되니? A가 되고 그 각을 내가 세타라 줬을 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죠? 내리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가 되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자, 얘를 갖다가 일단 타원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동경에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즉, 삼각함수 입장에서 동경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하필이면 요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주게 되면, 분명히, 요 길이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내가 써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 잠깐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길이 관계가요. 여기서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냐면, A에서 B로 꾹 눌린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A분의 몇 배 되었다? B배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커진 관계라면 얘는 B분의 몇 배가 되어졌다? A배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다음 이것에 대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무슨 제곱? A제곱이 될 것이고.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파라는 각을 세팅을 했을 때 분명히 이 길이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만. 뭐지? 줄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y좌표가 a분의 b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a분의 b배가 되는 관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그러면 x좌표는 변함이 있니 없니? 없겠지. 그지? 그럼 a 코사인 세타에 y좌표를 a분의 b배하면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 점을 갖다가 내가 모르니까 이런 점의 자취를 알기 위해서 누구라고 놓게 되면 x, y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a 코사인 세타가 x니까 코사인 세타는 a분의 x다 이렇게 줄 수 있겠고 b 사인 세타가 y니까
사인 세타는 b분의 y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네를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각각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a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고 사인 제곱의 세타는 b제곱분의 y제곱이 되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여기에서 1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가 되는 y제곱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원이란 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원의 탄생에 대해서 뭐 아까처럼 원기둥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원의 삼각함수를 외계화시켜서 삼각함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각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취에 대한 얘기인데 잠시만. 자, 그 다음에 자취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고정돼 있고요.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궁금한 내용. 자,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었어.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원의 큰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타원 위에 내부에 한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는 점이 되겠는 움직이는 상태. 자, 얘가 내부에 한 점이 이렇게 있겠고요. 걔가 궁금한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고 얘가 이제 요 점이 이제 궁금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x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를 써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 길이를 써볼 수가 있는데 얘를 r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라고 써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내가 x라고 줬을 때 요 길이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지? x라고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다시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뭐 되어 있는 상태냐면 고정된 상태에서 요 점이 궁금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원의 내부에 뭐가 생기게 된다. 자, 여기서부터 얘가 길이 합에 대한 얘기잖아. 얘네 둘의 길이 합이 어떠니? R로서 뭐하지? 일정하지. 그럼 이 내부에 뭐가 생기게 된다? 타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됐니? 고정되어 있는 두 점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의 자취가 있어. 저 빨간 색깔이 궁금한 점의 자취야. 오케이? 저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원이 돌아다닐 때, 움직일 때, 그죠? 어떻게 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타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와 너의 길이 합은 계속 어떨 것이기 때문에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타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자취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이 이렇게 또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이 있었을 때 여기에 중심이 있고요. 여기 내부에 자 중요한 건 내부에입니다. 내부에 이렇게 원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이 점이 고정되어 있죠. 이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에 내접하는 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에 내접하도록 원을 만들게 되면 이 원에 내접하는 원이 한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야. 얘는 되게 많을 테니까.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너의 반지름을 내가 x라고 주게 되면 분명히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라지 r-x가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누가 되죠? r이 되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원이 움직일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이거거든. 그죠? 그러면 궁금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랑의 거리 합이 어때요? 또 일정하죠. 그죠? 둘이 더하면 r 마이너스 누가 되니까 r이 되니까 어차피 이 r 값도 고정이고 얘도 고정이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고정된 값을 갖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은 너랑 너랑의 합이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즉 이 빨간 색깔 점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역시나 또 타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타원의 자취의 방정식의 개형이 꽤나 몇 개가 있는데 이 몇 개 되는 거를 다 알고 계시고 학습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차피 요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시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주고요. 이 원의 중심이 내가 R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또 내부에 한 점 누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큰 원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주고 여기에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내부에 한 점을 잡았을 때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원이 분명히 또 하나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원이 하나가 존재를 했겠지. 그리고 그 접하는 상황이 저렇게 바깥에서 외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외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도 존재할 수 있어. 즉 내접하는 원의 상황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지. 즉 접의 상황은 항상 내접과 외접을 동시에 관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절대 빼먹지 말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서 접하는 원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원의 중심을 X 잡아놓고 이 원의 반지름을 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내가 누구라고 잡아놓으면 R이라고 잡게 되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볼 수 있겠는데 네가 궁금한 점이야. 역시나 내가 궁금해하는 점은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궁금하고 이 원의 중심까지 내가 중심이 여기쯤 있을 때 그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랑 돌겠네. 얘랑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는 R- 뭐라고 쓸 수 있고 X라고 쓸 수 있고 역시나 이 길이도 뭐라고 쓸 수 있다? X- 누구라고 쓸 수 있어? R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전히 니네 둘의 합이 어떠니? 또 일정하죠. R-R로. 그렇게 되게 되니까 역시나 이 점이 그리는 자취도 뭐가 된다? 타원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타원의 자취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다시 우리가 포물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포물선에서 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요. 포물선을 좀 더 그려볼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 준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빛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빛이 이렇게 준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잖아. 자,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오케이. P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의 각과 어디의 각이냐면 얘가 빛이 여기를 때리고 초점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겠지. 그치?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여기의 각과 분명히 여기의 각은 어때질 거야? 똑같아질 거야. 그치? 여기 각은 둘이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어때지겠니? 당연히 같아질 거예요. 그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디자인은 파란색 선이 P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오케이? P라는 선이 P라는 점에서의 파란색 선이 접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가계관계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요. 오케이? 가계관계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 가계관계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 접선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타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타원에서 보시게 되면, 됐나? 타원에서 또 타원 얘기를 할까 말까 얘는 잠시만요. 자, 타원에서는 저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원이 있었다 라고 해보고요. 요 저희 원의 중심 얘를 센터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임의의 점 A가 있어. 그랬을 때 이 A와 C를 초점으로 잡고 있는 뭐가 생길 수 있어? 타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 이 상황에서 타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초점이라는 게 그렇다고. 왜 초점이라고 이름이 붙냐면 뭐가 되니까 그 빛이 모이는 점이라서 뭐가 되는 거야? 초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점을 통과하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이 A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일직선인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C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되는 선을 하나 그려봤을 때 그때 이 타원에서의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접선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죠? 아씨 좀 그런데 잠깐만요.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아닌데. 조금 더. 아,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닌데. 잠깐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조금 더 말도 안 되게 그려볼게요. 조금 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되게. 상관없죠? 이렇게 되게. 네, 이렇게 이상한가요? 자, 너무 말이 안 되나요? 네. 아, 그럼 이렇게 그리지 뭐. 그죠? 이렇게 하고서 C라는 점은 내비두고 A라는 점을 바꾸면 되지. 역시 빡대가리예요. 자, A라는 점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좀 덜 어색한 그림이 되죠. C점을 이렇게 바꿔줘요. 맞습니까? 예. 요런 그림이 됐어. 이때 여기에다가 내가 접선, 요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를 이렇게 날려보려고 해요. 접선을 하나를 이렇게 쓱 긋게 되면 접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를 초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을 때 이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빛이 이렇게 입사했다라고 봤을 때요. 땅 튕겨서 이쪽으로 다른 초점으로 가게 된다고. 그게 타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입사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해서 여기 각 크기와 여기 각 크기는 어떠질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내린 뭐가 된다면 수선에 발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죠? 요 각은 똑같아지고 요 각도 어때지겠어요? 당연히 같아져요. 막곡지각으로. 이건 입사각과 반사각의 관계로 똑같은 거고 이 두 친구는 막곡지각으로 똑같겠지. 그리고 이 변을 공유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생긴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둘은 뭐가 된다? 합동이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어때질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요 점을 제가 뭐라고 잡아놨을 때 Q라고 잡아놨을 때 여기에서도 이러한 접선의 디자인이 형성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접선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때지는 같아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드디어 어디 그림이 잘못된지 알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야죠. 그림을. 아, 그래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너님 길이와 너님 길이는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각 크기가 같아지고 이때 여기가 접선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은 타원 밖의 한 점에서 또는 접점에서 이제 뭐 최소값을 구하는 뭐 얘기라든가 뭐 그런 일을 벌일 때 이제 만들어지는 일이 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넓이는 됐고 다 됐네 이렇게 되면 그죠? 타원 파트는 다 한 것 같아요. 설명할 건 이제 다 끝났고요. 문제만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형 인간이 아니네요. 자 이거 보시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초점을 c, 0이라고 잡아놓고 이 타원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a라고 잡고 뭐 그렇게 한대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c는 0보다 크고요. 쟤를 갖다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y축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있었을 때 타원이 이렇게 지나갔대. 그때 이 타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a라고 주기로 했으니까 이 점을 내가 a라고 설정을 해주겠대. 그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에 양수점을 갖다가 b라고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를 b라고 설정을 해주겠대요. 그리고 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초점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얘를 갖다 누구라고 하겠다? c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AFB가 3분의 파이이고 AFB의 넓이가 6루트 3일 때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가 A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여기는 누가 되는? B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어진다? 60도가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가 C가 되니까 자, 얘가 1대 루트 3이 되죠? 1대 2가 되죠?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은 루트 3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여긴 누가 됩니까? 2C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는 구하는 게 아니라 A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을 또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분명히 A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어때? 같죠? 그래서 A 이퀄 누가 되어진다? EC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비율상으로도 EC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AFB의 넓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AFB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자, A가 몇 C니까? 2C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얼마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3C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몇 C라고 볼 수 있어? 2C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얘의 넓이는 그죠? 3C 곱하기 몇 C? 2C 곱하기 사인 60도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것이 얼마가 된다? 6루트 3이 된다. 그러니까 3C, 2C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타원이 F를 한 초점으로 공유를 해요. 역시나 타원과 타원의 공존 상황이 나왔습니다. 타원의 공존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두 타원의 공존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타원의 공존 상황. 자,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타원과 또 하나의 타원이 있어. 그 타원이 크기가 똑같은 것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타원의 장축 길이가 각각 16과 24래.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크게 주고 하나는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축 길이 24짜리라고 주고 얘의 장축 길이를 16짜리라고 줬을 때 초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초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초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너라는 초점이 하나가 더 있었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개의 초점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이때 내가 자, 역시나 만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얘로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떻고요? 합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와 얘의 합이 어떻게 되는 일정한 상황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내가 여기의 길이를 내가 C라고 주고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선을 더 그어보게 되면 요 길이를 내가 B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내가 D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뭐라고 줄 거냐면 F라고 줄 거야. 그 다음 요 길이를 내가 E라고 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A 더하기 C나 B 더하기 D나 A 더하기 E나 B 더하기 F나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 그래서 A 더하기 C는 자 여기서 봤을 때 너 더하기 너는 장축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D도 뭐가 돼야 돼? 장축 길이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A 더하기 E도 뭐가 되는 거야? 장축 길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F도 뭐가 되는 거야? 장축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B 더하기 F도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니? 이때 PF1, PF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갖다가 F1이라고 주고 여기서 F2라고 준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난 점을 갖다가 여기를 P라고 주고 여기를 Q라고 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PF1에서 PF2를 빼면 이거잖아. 그러면 C- 누구에 대한 얘기야? 2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C-2의 절대값 더하기 QF1입니다. QF1은 D고요. 그 다음에 QF2입니다. 그거는 F가 되겠죠.
거기에 D-F의 무슨 값? 절대값 한 것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네끼리 연립해 줄 수 있겠지? D-F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몇이 돼요? 8이 되고요. C-2 구하려면 너에서 너를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8. 그럼 8, 8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에 읽으면 좀 생경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려놓고 나면은 되게 단순한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얘가 이렇게 그어질 거야. 자, 타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타원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서 진짜 이렇게 그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었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타원이 이렇게 있었대, 그지? 이렇게 있었을 때 장축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고 줬죠, 그죠? 여기가 얼마? 5. 여기가 얼마? 5. 여기가 3. 그치? 여기가 3.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러면은 초점 좌표가 나오는 거야. 3, 5니까 4가 나오겠지. 초점 좌표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중심이 F이고, FF 프라임을 지나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잡아놓고, 웬만하면 뭔가를 만들 때 일사분면을 만드는 게 좋으니까, 얘를 지나는 원이 있을 때, 타원과의 두 교점의 좌표를 그러면은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너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고 F에 잡혀 있는 이런 원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점을 한 점을 뭐라고 하겠다? P라고 이렇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 F 프라임, F의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길이는 지금 얼마가 되죠? 8이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네? 요 길이가요?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는. 다시, 얘가, 자, 지금 요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요렇게 나와 있잖아. 요 길이 역시나 얼마가 돼야 돼? 길이도? 몇이 돼? 당연히 8이 되겠죠. 그죠? 네. 맞니? 예, 자, 여기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야.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너랑 너랑의 합이 장축 길이가 돼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장축 길이 10이 돼야 되니까 요 길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 2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저 도형을 떼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때 여기가 몇으로 잡혀 있고 2로 잡혀 있고 8, 8로 잡혀 있는 도형 맞아 안 맞아? 맞지? 2등변이고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그죠? 요 넓이 구할 수 있죠. 맞니? 요게 F 프라임 F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 길이 구해주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여기는 루트 63이 될 테고 따라서 2 루트 63 나누기 2가 되니까 그냥 루트 63이 되겠네. 그지? 그냥 루트 63이니까 얘는 3 루트 몇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2-9번 보시게 되면 초점 잡고 그림은 다 그렸니? 네. 그림 다 그렸으면 잘한 거지. 그림 다 그렸으면 다 한 거지. 왜냐면 여기 기하는 도형이 전부라서. 그죠? 그림만 그리게 되면. 근데 틀렸어요. 응? 그림 그리면. 오늘 처음 해서 그래. 자, 보면.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타원도 잘 안 그려주고.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6의 제곱이잖아요. 4의 제곱이잖아요.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 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6, 4니까 초점이 나와요. 피타 정리에 의해서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길이는 똑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임의의 점 P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OP와 OF가 같다. 이렇게 그랬어요. OP와 OF 여기를 내가 F 프라임 여기를 F 잡아주시게 되면 OP 여기가 5니까 그죠? 그래서 P까지의 거리랑 F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OP와 OF의 길이가 똑같다.
즉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근데 여기도 길이가 어때? 같다. 자, 초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의는 무조건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가 들어가는 선은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중선 정리가 만족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다시 내가 이 길을 몰라서 뭐라고 주고 A라고 주고, 이 길을 몰라서 내가 누구라고 주게 되면 B라고 주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A 더하기 B가 몇이라는 사실과 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파푸스 정리에 의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P의 제곱 더하기 루트 20의 제곱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2배의 뭐랑 똑같다? 5P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의 제곱? 5F'의 제곱하고 어때진다? 2배랑 같아진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5P의 제곱 더하기 얘는 얘랑 길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여기가 4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0이고 A 플러스 B가 12니까 A 곱하기 B는 구하기 어렵지 않지. 너를 제곱한 거에서 2배의 너를 빼서 네가 되는 거니까 네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2가 돼야 되나요? 아닌가요? 맞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32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의해서 12의 제곱에서 2배의 AB를 빼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니까? 144가 되니까 얘가 6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B가 32가 되는 것 같습니까? 맞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쉽잖아, 그치? 네. 자, 2-10번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타원과 포물선이 공존하니까 포물선의 정의와 타원 정의를 같이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와 타원 정의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포물선의 정의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 준선이 필요하겠지. 근데 요만큼이 F기 때문에, 그지? 여기랑 여기랑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준선이 여기 초점을 통과하는 이런 선으로서 존재를 하겠지. 그렇게 되고, 여기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줄 수는 여기가 5가 되고요. 다른 점들은 알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주게 되면 B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보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PQ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루트 10이 된다. 그치? 그럼 요 절반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 길이도 루트 1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얘 길이를 내가 뭐라고 주게 되고 A라고 주게 되고, 그죠? 내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주게 된다면 B라고 주게 된다면, 내가 A 플러스 B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가 장축 길이가 된다는 거는 타원의 정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10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누구의 정의가 되겠어요? 포물선의 정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PF 곱하기 P'F니까 얘는 A 곱하기 B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여기서 곱셈 공식으로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가 되는 거. 오케이 돼요? 됩니까? 네, 이렇게 풀어주시죠.